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몇백 년 전에 살았던 가장 훌륭한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다. 르네 데카르트. 챕터 5. 역행자 4단계에 대해서 뇌자동화에 대해서 봅시다. 자, 이런 상상을 해보자. 당신은 권투 선수다. 만약에 당신이 하루에 한 명씩 불량배를 무찌를 때마다 1,000만 원의 보상금이 주어진다. 그렇다면 이 선수는 어린 시절에 훈련을 쌓은 근력과 체력, 기술 등으로 일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현재 세상에 이 보상금을 받는 권투 선수의 삶보다도 쉽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권투 선수가 운동을 해서 신체적인 최적화를 이뤄내면 그것으로 평생 돈을 벌며 살듯이 인간 또한 한번 뇌를 최적화해두면 일평생 앞서 나갈 수 있게 된다. 심지어 불량배를 쓰러뜨린다고 해서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고 나이를 먹을수록 비축해둔 체력이 약해지며 시간과 돈을 일대로 바꿔야 하는 한계를 가진 권투 선수보다 훨씬 유리한 세계가 펼쳐진다. 최적화를 해둔 뇌는 날로 내가 업그레이드 되며 나이를 먹을수록 오히려 더 강력해진다. 마치 노벨상을 탄 학자나 최고의 기업가들의 전성기가 대부분 50에서 60대에 오듯이 말이다. 나아가 뇌를 최적화해두면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자동수익에 이를 수도 있다. 이 챕터는 이런 뇌 최적화 방법에 대해 다룬다. 두뇌가 한번 최적화를 끝내면 평생 자연스럽게 지능이 발달한다. 지능 발달은 동리의 성향을 띄어서 시간이 갈수록 지능이 눈덩이처럼 자동으로 높아진다. 세팅을 끝낸 사람과 아닌 사람의 10년 후는 천지 차이로 나뉜다. 그러나 뇌를 최적화함으로써 자동화를 완성시켜야 한다. 20살 때 종교를 얻던 나는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갔는데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른 지점에 충격을 받았다. 교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성경이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수능 시험에서도 그랬다. 다른 과목들은 성적이 많이 올랐는데 어느 영역이 문제였다. 시험을 보면 항상 시간이 모자랐고 3년간 아무리 노력해도 4등급이었다. 노력에 비해서는 처참한 성적이었다. 나중에 악몽을 꿀 때면은 어느 영역 시험을 보는 장면이 펼쳐지곤 했다. 독해력뿐만 아니라 어릴 적 나는 거의 모든 의사결정을 잘못해서 낭패볼 때가 많았다. 20대 초반에는 거의 모든 예측이 빗나갔다. 20대 중반부터는 예측의 반은 실패하고 반은 성공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실패의 빈도가 줄어들었고 31살이 되면서부터 큰 실패는 하지 않았다. 요즘은 잘못 판단했다는 느낌은 거의 받지 않는다. 물론 언젠가 또 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확실히 어릴 때에 비해서 머리 회전이 놀랍도록 빨라졌다. 신뢰성 있는 검사는 아니었지만은 20살쯤에는 IQ가 109 정도였는데 29살에는 125 수준이었다. 34세 측정했을 때는 136까지 올라가 있었다. 물론 IQ는 같은 나이대의 표준 편차를 의미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급격하게 변하기가 힘들다. 그러니 이 수치들은 테스트에 대한 집중도의 차이일 수도 있다. 확실한 것은 두뇌 회전이 10년 전에 비해서 빨라졌다. 그 당시 나는 정보 입력의 버퍼링이 심했다. 결정도 늦고 계산도 느렸다. 사람들이 멍청하듯이 쳐다보기도 하고 머리가 안 좋아도 괜찮아라고 위로해주곤 했다. 하지만 내 최적화를 거친 지금은 훨씬 빠르게 처리가 되어진다. 뭔가 변했다. 뇌를 폭리로 성장시킨다면 과거의 과학자들이 지능 고정화되어 있다고 믿었다. 사람의 지능은 유전자에 의해 거의 결정되며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해도 성인이 된 후에는 더 발달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어릴 적에 한 번쯤 내 세포는 죽기만 하지 새로 생기진 않아라는 말을 들어보지 않았는가. 하지만 지금 사용의 신경과학세상 이론이 등장하면서 인간은 뇌를 사용하게 되어서 신경세포들을 새로 만들어낸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쓸수록 좋아진다는 것이다.
노몽도이지 박사의 기적을 부르는 데에는 이런 사례가 수없이 나온다. 건강감각이 없는 사람, 자폐증 환자, 포르노 중독자, 강박증 환자, 시각장애인의 내가 드라마틱하게 변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또한 런던 택시 기사들의 뇌를 촬영해봤더니 일반인들보다도 월등히 큰 해마 뇌에서 공간과 기억을 맡는 부분을 갖고 있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런던 시내에 있는 2만 5천여 개의 도로와 광장을 외웠기 때문이다. 뇌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훈련에 따라서 IQ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상승훈련만으로도 몸의 근육이 단단해지기도 한다. 난 머리가 나빠서 안 돼 따위의 말은 할 수 없는 세상이 왔다.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내의 복리라는 개념이다. 복리의 힘은 대단해서 10억 원을 매년 20% 불릴 경우에 20년이 지나면 383억 원이 넘는 큰 금액으로 변한다. 실제로 가치 투자의 달인인 워렌 버핏은 1965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 21.6%의 수익을 올렸는데 이게 복리로 누적이 돼서 182만%의 누적 수익을 기록했다. 복리 개념이 실감되지 않는다면 좀비를 생각해 보자. 이웃나라와의 전쟁을 하는데 우리에게는 특이하게도 좀비가 하나 있다고 하자. 이 좀비를 상대 진영으로 보낸다면 어떻게 될까? 좀비가 상대편 군인 한 명을 문다. 좀비는 2명이 된다. 다시 그 좀비가 한 명씩 더 물면 좀비는 4명이 된다. 8명, 16명, 오래지 않아서 상대편 군인의 절반이 좀비로 변한다. 좀비가 절반을 넘었으면 단 한 단계 후에는 전원이 좀비가 된다. 복리니처럼 기하 급수적인 증거를 가져온다. 맨 처음에는 원금 혼자 이자를 낳는데 두 번째부터는 그 이자도 다시 이자를 낳기 때문이다. 내가 21살에 파격적인 성장을 이룬 것도 그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원리 지식이 백정되었다고 하자. 그리고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읽으면 딱 1%의 지식 증가가 이루어진다고 하자. 그렇게 1년에 12권씩 읽었다고 가정하면 10년 뒤의 지식은 양은 얼마나 될까? 놀랍게도 3.3배가 된다. 겨우 한 달에 한 권 읽었을 뿐인데도. 그런데 당시 나는 1년 남짓 동안에 수백 권의 책을 읽었다. 물론 모두 다 정독한 것도 아니고 개정에는 별로인 책도 많았지만 중요한 것은 머릿속에 새로 들어온 지식이 좀비가 되어서 다음 지식을 전염시키고 다시 그 다음 지식을 전염시키는 과정이 엄청난 속도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나도 모르는 복리로 불어난 지식 덕분에 군대 갈 때까지 7년간 대입 공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언어 영역 만점을 맞을 수 있었다. 내 속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지식 발달은 복리로 이루어진다. 주변을 들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책을 잘 읽지 않는 사람은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다. 이런 사람들은 책뿐 아니라 신문조차 읽기 어려워하고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봐도 문맥을 이해하지 못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화를 낸다. 대화를 해봐도 답답하다. 그런데 평소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어떤 책이든 쉽게 소화하고 책이 아닌 다른 글도 잘 이해한다. 그러니 언제고 또 책을 집어들고 고급 정보를 얻는다. 이 두 무리의 사람은 그래. 꾸준히 독서로 달리는 사람은 새로운 지식이라도 기존 지식을 통해서 쉽게 흡수한다. 뛰어난 운동선수는 다른 종목의 운동도 쉽고 빠르게 배우는 것 같다. 예전에 봤던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어느 교수가 말하기를 독서 빈부격차는 경제적인 빈부격차보다 무서운 것으로 삶의 양극화를 만든다고 했다. 독서의 양극화는 복리로 벌어지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어릴 적부터 독서를 시작해야 한다. 젊을 적부터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다가 60세가 되어서 복리저축 상품에 가입해봤자 복리 혜택은 별로 보지 못한다. 워렌 버핏이 인생에서 대되는 일 중 하나로 주식을 11살이야 시작한 걸 꼽았다는 사실은 일찍 시작하기에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예다. 사실 나도 중고등학교 개인만 했던 것이 너무 아쉽다. 21살이 아니라 10년만 아니 5년만 더 일찍 독서를 시작했더라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성취를 거뒀을 것이기 때문이다.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몇백 년 전에 살았던 가장 훌륭한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다. 정말 맞는 말이다. 예를 들어서 주식이나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혼자 낑낑거리고 있는데 아는 고수 형님이 한두 마디 툭 던져주면 머릿속이 확 깨이면서 눈앞이 밝아올 때가 있다. 그런데 책이란 것은 동네 형님 정도가 아니라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과 전문가들이 평생 공부한 것을 압축해 놓은 물건이다. 정말 좋은 책을 골라서 최대한 흡수한다면 저자가 몇십 년에 걸쳐서 어렵게 습득한 지식과 지리를 그저 얻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내 유튜브를 보고 자극받아서 추천 도서인 5권을 읽은 사람들은 일종의 안경을 얻었을 것이다. 그 책들을 추천한 지 꽤 되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읽었다면 그 뒤로 자기 생각의 오류를 인식하고 사람을 지배욕, 자극욕, 안정욕 타입으로 구별하고 내 욕망의 비밀을 불다 뇌를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나 역시 클로지를 읽은 후로는 나 자신과 남들에게서 무수한 클로지들을 알아보게 됐다. 나는 아마 평생 클로지 안경을 쓰고서 클로지들을 없애면서 살 것이다. 만약 누구든지 인생의 초기에 이런 좋은 안경들을 갖게 된다면 죽을 때까지 그 복리 혜택을 볼 수 있다. 20살부터 내 복리 저축을 실천한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아온 동갑내기 30살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 된다. 이때부터는 더 이상 책을 읽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식이 쌓인다.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책이 아닌 영화만 보더라도 기존 지식이 발동해서 새로운 생각들을 만들어낸다. 사업 관련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라면 밥 먹으러 라면집에만 가더라도 메뉴 구성, 내부 인테리어, 직원 교육 정도 가게의 손익이 저절로 떠오를 것이다. 그 사람에게는 매일 만나는 수십 곳의 회사와 매장이 케이스 스터디가 된다. 살아가기만 해도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것이다. 반면에 평소 아무 지식도 쌓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런 안경을 쓰지 않은 것과 같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 설사 뒤늦게 깨달는다 해도 일찍 깨우친 사람과의 격차는 좁힐 수 없다. 남들도 계속 뛰고 있으니까. 내 최적화 1단계 22 전략이라. 늦은 나이에 철학에 입학한 나는 늘 같은 동기들에게 영어 공부를 안 하느냐, 왜 취업 준비를 안 하느냐 소리를 들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는 당시 1학년부터 2학년까지 오로지 책 읽기와 글쓰기만 몰두했다. 그렇다고 많은 시간을 쏟은 것은 아니고 하루 평균 1~2시간 정도 했던 것 같다.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수많은 자선과 자기계발서, 심리학 책을 읽었다. 수백 권의 책을 읽으면서 책 읽기와 글쓰기가 성공을 하는 최고의 지름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최고의 조건에서 최고의 인생을 만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행위이기도 했다. 나는 토론 동아리와 시 동아리에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했다. 시는 창의성을 길러주고 토론은 소음에 가려진 신호를 찾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주변 사람들은 책 읽기와 글쓰기를 시간 낭비로 취급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매일 책을 읽고 글을 썼다. 나머지 시간에는 놀았다. 사실 나도 불안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나를 아끼는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확실한 믿음 하나는 있었다.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 책 읽기와 글쓰기 딱 2가지만 하자. 내가 지금 뭘 할지도 모르겠고 나중에 뭘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다독다작 다상량으로 기본기를 다져두면 훗날 뭘 하더라도 남들보다 훨씬 앞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10수년이 지났다. 나는 누구보다도 자유로워졌고 또래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많은 돈을 벌고 있다. 무엇보다 행복하다. 내가 인생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22 전략을 실천했다는 점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마크 트웨인, 프리다 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 천재들은 글쓰기를 즐겼다. 세상에 이름을 남긴 작가, 철학자, 기업가 상당수가 글을 잘 쓴다. 그들이 천재로 평가받는 이유는 글을 잘 썼기 때문이 아니라 오랜 글쓰기로 내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더 나은 두뇌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원인과 결과가 반대다. 몸의 코어 근육을 발달시킨 사람은 어떤 스포츠든 잘할 수 있다. 야구선수 출신의 유튜버 야신야득, 미식축구를 했던 유튜버 말랑 등은 코어 근육이 발달해 있다. 이들은 새로운 스포츠를 배울 때 남들보다 10배 이상 빠르게 기술을 습득하며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내의 코어를 단련해두면 뭐든 잘할 수 있다. 사람들은 나에게 어떻게 하는 것마다 성공시킬 수 있느냐고 묻는다. 나는 각기 다른 사업을 어렵지 않게 성공시켰으며 유튜브, 블로그, 마케팅, 책 쓰기 등 뭘 해도 손쉽게 목표를 이뤄냈다. 그 비결은 내의 코어를 단련했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근육을 단련하듯이 두뇌도 단련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육 단련에 실패하며 두뇌 또한 단련하는 방법을 몰라 포기해버린다. 비교해보면 둘은 상당히 비슷한 점이 있다. 일단 근육을 단련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한 번에 8개 정도 있는 중량을
3세트 반복하면 된다. 8개를 들었다 놨다 한 후에 2분 쉬는 걸 3반복 3세트 운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단백질을 먹고 48, 72시간 쉬어주면 된다. 이것만 잘 지켜도 상위 10% 안에 들 수 있다. 하지만 90% 이상의 사람들이 몸 만들기에 실패한다. 왜일까? 이 간단한 법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혹은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매일 몇 시간씩 운동하다가 힘들어 포기해버리기 때문이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10에서 20분만 운동한다. 그럼에도 사람을 만날 때마다 몸 좋으시네요, 헬스 하시나 봐요 라는 말을 항상 듣는다. 이것은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과정과 아주 비슷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얻으려다가 결국 포기해버린다. 혹은 자의식 때문에 본인이 정한 방식만 고집하다가 결국 자유를 얻지 못한다. 운동에 실패하는 이유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음식 섭취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매일 1, 2시간씩 무리한 운동을 하다가 힘들어서 포기한다. 근육 휴식 시간이 중요한데 이를 어긴다. 보디빌더에게 필요한 운동 방식을 따라한다. 즉 어떤 운동 방법이 효율적인지 모른다. 보디빌더에게는 필요한 운동 방식을 따라하는 것이 잘못이다 이 말이죠. 경제적 자유를 얻는 데 실패한 또한 정리해보면 이렇다. 자의식대로 살아간다. 남이 성공했다고 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한다. 3시간 쓰면 미라클 모닝, 말도 안 될 정도의 노력, 내 최적화를 소홀히 한다. 아니 무시한다. 간절히 믿으면 우주가 도와준다 따위의 자기 침해만 강화할 뿐 효과 있는 실천을 하지 않는다. 책에 정답이 있다는 걸, 즉 책이 곧 공략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22 전략은 가장 좋은 뇌 최적화 방법이다. 근육이 빵빵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 몸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들은 수년간 일주일에 몇 회씩 근육 운동을 반복한다. 결과로 대단한 근육을 만들 수 있었다. 근육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히 근육을 자극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뇌 근육 또한 자극이 가능하며 성장할 수가 있다. 근육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덤벨을 들어 올리면 된다. 마찬가지로 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책 읽기와 글쓰기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 이상의 방법은 없다고 단언한다. 22 전략이란 게 별게 아니다. 2년간 매일 2시간씩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을 말한다. 나는 이 덕분에 뇌를 발달시킬 수 있었다. 23살이야 대학을 들어갔음에도 2년간 22 전략을 실천하여 24겨울에 첫 사업을 성공시켰고 매월 손수익 3천만 원을 벌었다. 밑바닥에서 튀어오르다시피 한 반전이었다. 이 글을 보고 기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 독서까지는 알겠어. 그런데 글까지 쓰라고? 나는 당신에게 작가가 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다. 예전에 나라도 인생에서 성공하는 법을 알려준다더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렇다. 나는 그저 인생 공략법, 부위의 지름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뿐이다. 인생을 바꾸는 방법은 간단하다. 의사결정력을 높이면 된다. 인생이라는 미로에서 남들은 막다른 길로 갈 때 나는 철거를 향한 길을 걸으면 된다. 남들은 자의식에 사로잡혀서 망할 주식에 달려들 때 재빠르게 익절하는 안목, 남들이 돌돌 떠는 폭락장에서 싸게 매집하는 배짱을 키우면 된다. 남들 말만 듣고 가게를 차리거나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서 사업을 벌이는 사람은 인생이 꼬일 수밖에 없다. 자의식을 해체하고 뇌를 최적화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포착하면 인생이란 게임이 진행될수록 당신은 레벨업이 된다. 이 인생 공략책과 치트키가 되어주는 것이 독서와 글쓰기다. 의사결정력, 창의력, 메타인지 등을 직접적으로 발달시키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할 때 뇌의 일부만 사용한다. 유튜브를 볼 때, 스릴러 영화를 볼 때, 여행이나 데이트, 운동을 할 때 각각 다른 영역의 뇌를 사용한다. 하지만 최근 거의 모든 뇌 영역을 활성화해 뇌세포를 증가시키고 지능을 상승시킨다. 우리가 독서할 때 그냥 글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하는데 뇌는 실제 경험과 시뮬레이션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독서는 간접 경험이 아니라 직접 경험에 가깝다. 실제로 독서는
시각 정보를 담당하는 후두역, 언어 지능 영역인 축두역, 기억력과 사고력 담당하는 전두역과 좌뇌를 활성화한다. 책 내용에 따라서 감정과 운동을 관장하는 영역까지 활성화한다. 즉, 뇌 전체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독서를 하게 되면 다양한 뇌의 영역이 서로 정보를 주고 얻으면서 활성화되고 뇌 세포의 증가로 뇌 신경망이 촘촘해진다. 쉽게 말해서 지능이 높아진다. 근육이 증가하듯이 뇌 근육이 증가하여 코어가 강해진다. 컴퓨터로 비교하면 실행 속도가 무척 빨라진다. 나는 20대 초반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무언가 시키면 항상 느리게 행동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이해할 때 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어떤 명령을 들었을 때 패닉에 빠지며 수행 능력이 떨어졌다. 그러다가 20대 후반을 지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주변 그 누구보다 빠른 이해력을 갖고 어떤 상황이든 나는 상위 0.1%로 빠르고 좋은 판단을 내린다는 확신을 품게 되었다. 과거를 생각하면 두뇌의 회전 속도가 이렇게 빨라진 게 말이 되나 싶을 때가 많았다. 독서 외에 글쓰기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 얼마 전 20대 초반에 매달 4천만 원 넘게 벌고 있는 사업가를 만났다. 평소 책 없이는 절대 똑똑해질 수 없다고 믿는 내게 이 친구는 자기는 책을 읽지 않는다고 말했다. 어렸을 때 책을 읽으려 했으나 사람들이 글을 너무 못 써서 보기 싫었다는 것이다. 대신에 자신은 글쓰기를 했고 덕분에 똑똑해진 것 같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책 읽기만큼 중요한 것은 글쓰기다. 사실 나는 최근에는 글을 많이 쓰지 않는다. 사업 유머도 제 궤도에 올라있고 내 판단력에 문제가 없다고 느꼈으나 하지만 판단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인생이 쪼이기 시작하면 다시 글을 쓸 것이다. 내 머리를 가장 좋게 만드는 것이 글쓰기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글쓰기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조합하고 저장할 수 있게 도와준다. 예를 들어서 이 책을 통해서 22 전략 개념을 알게 된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이걸 그냥 읽거나 듣는다고 해서 모두 다 자신의 것이 되지 않는다. 너는 10개를 가르쳐줘도 하나만 남기거나 하나조차 불완전하게 저장하기 일쑤다. 완전한 지식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글쓰기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자청이 22 전략을 조작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나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한두 문단이라도 글을 써보는 사람과 이건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건 하고 쓱 읽고 지나가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것이 남는다. 전자의 경우는 어떻게든 책을 더 읽고 글도 써볼 가능성이 높지만 후자의 경우는 이럭저럭 자기 결세의 제목만 머릿속에 남을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독서 자체가 아니라 스스로 변화하는 것인데도 2년간 2시간씩 글쓰기와 독서를 하라. 나머지 시간에도 놀아도 좋고 쾌락을 초보해도 좋다. 그러면 당신의 뇌는 발달하고 최적화를 이룬다. 별로 힘든 일이 아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해도 상위 10%로 올라갈 수 있다. 한 달에 책 한 권 읽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했듯이 규칙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은 정말로 없다. 일주일에 한 번, 1개월에 한 번이라도 글을 써라. 정 못하겠으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처 카페 황금 지식에서 스터디를 모집해라. 앞의 환경 설계에서 말했듯이 스스로를 공지에 몰아넣는 것도 방법이다. 주변인들에게 알리고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개설해 매주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도 좋다. 대학 시절에 나는 뭔가에 걸린 듯이 책을 읽고 글을 썼지만 사실 22 전략을 매일 실천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다. 이 책을 읽는 사람 중에서 이걸 실천하는 비율은 0.1%도 안 될 것이고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실천하는 비율은 그 중에서 5%일 것이다. 이래서 인생이 참 쉬운 것이다. 아무것도 이 쉬운 것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전자의 명령과 본능에 사로잡혀서 온갖 핑계를 만들어내며 포기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매일 아침 천근 같은 몸을 일으켜 회사에서 나가면서 저녁에 책상에 앉아 글 한 줄 쓰는 것은 하지 않는다. 당장의 보상이 없기 때문이라고? 평생에 걸친 복리 저축임을 내가 보여주지 않았나? 자수성가한 수많은 역행자가 그토록 많은 책에서 입을 닳도록 말하는데도 그냥 다 핑계일 뿐이다. 95%의 사람들은 곧 포기할 것이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한다. 매일은 못해도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하자. 이거조차 안 하는 사람이 99%에 가까우니까 이것만 해도 남들을 훨씬 앞지를 수 있다. 역행자가 될 수 있다. 나 또한 매일 책을 읽으면 최고가 될 거라는 걸 안다. 하지만 게을러서 그렇게는 못하고 있다. 대신에 일주일에 하루 30분만 책을 읽자.
이것만 해도 상위 5% 안에 든다라고 생각하며 10년을 보냈다. 그 결과 나는 최악의 인생에서 최고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었다.